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나비스 OT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비스가 나 없이 EBS 풀지 마라의 이 줄임말이거든요. 상당히 건방진 제목이야. 그죠? 건방진 제목을 감히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는 건데, 쌤 별명이 콘텐츠 장인이거든요. 교재를 정말 잘 만들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비스 2, 총 4권이야.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 3문, 현대 3문이고, 강의가 나오는 순서도 이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자, 강의의 컨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친절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치밀하게 분석이 또 들어갈 거야.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교재에 이제 내용들이 싹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굉장히 친절하게 강의와 교재를 구성했고, 전공자의 시선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제 분석도 해가지고 내신도, 그 다음에 수능도 한 방에 잡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강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평가원을 넣었는데, 평가원 기출을 넣었냐? 자, 그래서 평가원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신 공부하다 보면 이 수능, 이 기출에 대한 감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의 시선으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평가원에 나왔던 선지로 OX 문제를 구성해가지고 평가원이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논문을 넣었는데, 이 논문, 이 평가원이, 즉 수능이 문제를 이제 출제할 때 근거 없이 출제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의 근거, 이 보기의 근거를 보통 논문에서 가져오거든요. 보기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따와서 보기를 만들고 선지도 논문에서 가져와서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작품마다 출제될 수 있는 논문을 넣어가지고 이 논문을 통해서 출제자가 이런 시선으로 이 작품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우리도 이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교수님의 시선으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중간중간 논문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또 어려운 용어로 된 논문을 여러분의 언어로 최대한 좀 쉽게 바꿔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하게 읽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려운 작품은 더 꼼꼼하게 작품 해설을 했는데, 쉬운 작품은 뭐 이게 쉬운데 작품 해설이 이제 뭐 길 필요가 없잖아. 쉬운 작품은 간결하게 해설을 하고, 어려운 작품은 시중 어떤 분석서보다 더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강의와 이 분석을 내어 교재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여러분이 어려운 작품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전 시간은 특히 연시조, 가사 이런 애들은 EBS에 실리지 않은 다른 파트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다른 파트도 교재에 넣어가지고 EBS 파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파트, 출제될 수 있는 다른 파트를 여러분이 미리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재는 작품 분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있거든요. 이 연계, 이 실전,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평가 문제와 교육청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연계된 문제를. 근데 평가 문제는 문제 질이 좋으니까 그대로 넣어놨어. 근데 교육청 문제는 가끔 이게 질이 좀 떨어져. 질이 좀 평가안에 비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 문제는 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연구실에서 보완해서 변형된 문제를 거기다가 실어 놓았어요. 알겠죠? 작품도 분석하고 문제도 같이 풀면서 완벽하게 EBS를 끝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단계인데 1단계는 일단은 그 작품을 여러분이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생지문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OX 문제를 구성해 놓았어. OX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평가에 나왔던 선지, 그 다음에 작품에 있는 내용 H로 구성해 놓았는데,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이 생으로 딱 지문 보고 문제 풀면 여러분이 어떤 그런 거 실력이나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이 문하고 좀 잘 못한다. 그러면 강의 듣고 나서 OX 문제를 풀어도 돼. 알겠죠? 일단 1단계는 OX 문제가 있고, 2단계 지문 분석이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따로 필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지문이 하나하나 이제 뭐 형식이나 내용들이 이제 분석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과외식으로 해설을 해놓았거든요. 구절마다 이제 쌤이 강의하듯이 과외식으로 쫙 해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교재만 봐도 싹 다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이제 해설을 써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단계. 3단계가 작품 해제로 출제 포인트 같은 것들은 싹 다 정리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4단계가 아까 얘기했던 논문이죠. 논문. 작품과 관계된 논문, 혹은 작가와 관계된 논문을 가져와가지고, 쌤이 좀 읽어줄게. 이 박지삼의 시는 자연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인간의 문제를 통해 그 의미를 확장하거나 대상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태도, 개인의 욕망, 이런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교수님들은 이제 이 시를 이런 시각으로 보는구나.
보기로 이런 게 나올 수 있구나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작품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아까 얘기했던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적 문제가 이제 싹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설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부교재. A급 고전소설 전문 분석집이 부교재로 들어가는데, 고전소설은, 어쨌든 다른 파트가 나오는데, 이게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려울 때는 정말 정답률이 처참하게 떨어져. 왜냐면, 지문 독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인물들 호칭이 계속 바뀌어. 바뀌니까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 시험장에서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독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못 풀죠. 호칭에 따라서 인물 관계를 이제 파악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데 그 훈련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A급 고전소설 전문 분석집이야. 이 고전소설은 보통 이제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주로 이제 나오는 애들을 정리해서 전문을 여러분이 직접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든 부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펼치면 이렇게 교재가 나오거든요. 왼쪽에 지문, 오른쪽에는 이제 OX 문제, 뭐 심층 체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문도 그냥 지문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EBS에 있는 지문이 평가원에 나올 때는 그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너무 좀 과한 어떤 그런 고어나 그런 것들은 싹 다 현대어로 바꿔서 나와. 그래서 지문도 고전소설을 그대로 놓은 것이 아니라 고전소설을 약간은 좀 현대어로 좀 평가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놓았고 지문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독해 팁, 뭐 이제 뭐 배기와 숙제에 관한 어떤 그런 자주 나오는 고사에 대한 독해 팁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독해 팁으로 중간중간 이제 여러분의 독해를 도와줄 수 있는 팁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읽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죠? 자, 오른쪽에 나온 분석. OX 문제는 이제 그 내용 일치 문제, 그 다음에 평가에 나왔던 선지로 이 OX 문제를 구성이 놓았고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 심층 체크. 지칭하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으시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얘랑 얘가 같은 애구나. 얘가 같은 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한두 지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지문마다 이 훈련을 계속해. 독해력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냥 강의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독해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분석을 했어. 그리고 매 지문마다 서술자의 개입을 매 지문마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찾고 독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누가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독해력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그 어휘력 올려야 할 때 자주 나오는 어휘는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격양과 뭐 입신양명 정도는 알지만 혹시 모를까봐 그런 것들 반드시 외워야 되는 어휘들을 여기다 또 정리해 놓았어. 알겠죠? 이것 통해서 여러분의 독해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지문이 작품이 여러분이 이제 뭐 6평이나 9평 수능이 나오면 훨씬 더 빠르게 지문도 읽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해 놓았고 추가적인 지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나비에스 언매는 언제 나오냐고 질문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나비에스 언매는 6평이 끝나고 나서 나와. 있죠? 이 문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언매 올인원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언매 올인원 공부하고 나서 한 2, 3개월 뒤에 문법 클리어로 정리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비에스에 있는 나비에스 언매를 통해서 EBS에 있는 개념들, 그 다음에 자주 이제 틀린 어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약점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비에스 변형 문제 N제가 언제 나오냐 물어보는데 나비에스 변형 문제 N제는 나비에스 요 시리즈, 수톡 시리즈 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요. 한 4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년에 나왔던 출제됐던 그 목록인데 나비에스 변형 문제 N제는 나올 만한 작품들을 좀 모아서 이제 그 연구실에서 순수 제작한 창작 문제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가 싹 여기서 나왔죠. 작년 9평이야. 현대시, 현대소설 여기서 나왔죠. 작년 6평 대박이죠.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가 싹 다 여기서 나왔거든. 그만큼 작품을 바라보는 안목이 평가원과 굉장히 흡사하게 작품을 바라보고 있고 평가원의 포인트를 담아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는 정말 자신 있어요. 문제질 아주 좋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는 거 나비에스 N제 4월, 한 5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업로드가 어떻게 나올 되냐 물어보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추측 나오자마자 교재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연구실이 풀가동해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거예요. 2월 말이면 바로 이제 교재와 강의가 이제 쭉쭉쭉 올라갈 거야. 쌤은 현장 강의는 안 하고 인강만 하는 거 알죠? 그죠?
죽어라 찍어서 매일같이 찍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업로드가 좀 더 빠를 거야. 알겠죠? 업로드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착실하게 복습하면서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기대도 좋다고 자신있게 선보이는 강의와 교재니까 열심히 배우고 나서 시험장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